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각 당의 도당 위원장들을 모시고 현 정부 평가와 내년 총선 전망, 그리고 제주 현안과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하신 분들 소개합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자원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원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평가와 함께 3년 차를 맞아 당부 말씀 해주시죠. 자, 아무래도 정부 평가인 만큼 집권 여당인 민주당 얘기는 마지막에 듣고요. 먼저 자유한국당 구자원 위원장님 먼저 평가해 주시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와 지금에 비교하면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세대 간의 그런 지지세가 분명히 좀 나눠져 있다.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30, 40대와 50대 초반을 비롯한 이렇게 청년층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어떤 시각으로 그런 방향성을 지지하는 것 같아서 여전히 신뢰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전후 세대라든가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삶의 어떤 그런 또 청년층에 또 있는데 그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느끼는 층에서는 이게 이대로 정부가 가는 길이 과연 옳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를 하고 있다. 좀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님요. 네, 국정 운영의 관점에서는 어쨌든 최악의 실업을 나타내고 있는 경제 실정, 그리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 좀 주도적이지 못한 끌려다니는 듯한 그런 이미지, 그리고 정권을 운영하는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엄격하지는 못해요. 남 탓만 하고요. 그래서 전 국민들의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가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실망감으로 더 많이 전환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게 제주 지역에서는 어떻게 투영되냐 하면 박근혜 정부에서의 제주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제주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박근혜 정부 때의 무관심과 제주 홀대가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핵심 공약사항이죠. 제주 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 문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의 과제에 있던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안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습니다. 우리 오영훈 의원이 발의는 했지만 현재 제주 4.3 특별법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이신데도 법안심사 소위에 안건조차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 도민들이 더 이상 제주 발전을 위한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실망감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대원 위원장님 평가는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전 국민들의 여망을 가지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은 노력을 걸쳐서 비정상의 많은 부분들을 정상화시켜 놓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 근래 제주도에서도 현장 실습에서 고 이민호 군이 사망했고 또 작년에도 똑같은 사고가 또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께서 외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자본의 이익이 우선되지 않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데 대통령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현안 문제에서도 지금 제주도에서 엄청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영리병원 문제라든가 제2공항 문제, 이 두 문제의 경우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과정과 투명한 절차가 좀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정부에서 잘못된 시작을 하였더라도 문재인 정부 정신에 맞도록 바로 잡는 것이 대통령께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모든 분들이 다 쓸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이제 3년 차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 8개월 지나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더불어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책은 일관되게 쉼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혁신 성장으로 대표되는 3대 축을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문제 그리고 소상공인의 문제, 실업률의 문제 불가피하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씨를 뿌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싹이 나고 또 수확의 계절을 이렇게 또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성과적인 측면으로는 저는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분명하게 한반도 운전자론의 입장에서 풀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군사적 대치 관계가 종식되는 관계에 접어들었었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저는 남북 평화 시대 그리고 유라시아의 어떤 대륙 철도를 잇는 평화 번영의 시대 분명히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4월이 총선이거든요. 한 1년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각 당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년 총선 전략 그리고 전망 이번에는 집권여당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내년 총선 전략이나 총선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는 다소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전국 정당의 초석을 이제 깔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20년 집권 로드맵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당의 어떤 체제를 정비하고 당원 당규 개정 작업을 좀 진행시켰고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한 또 6.13 지방선거에 이은 구체적인 분권의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나가고 그리고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전략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지금 상당히 내부적으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총선 전략 전망 어떻습니까? 네, 우선 그 20년 집권 로드맵은 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 집권 후반기에 치러진 총선이라서 기본적으로는 정권에 대한 심판의 프레임이 일정하게 작용할 것인데 그동안에 현재 이제 1년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과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과연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에 따라서 그런 지형의 어떤 균형들이 맞춰질 것인가 그런 게 보여지고 현재 요번에 치렀던 지방선거와 같은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은 아닐 것이다. 조심스럽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는 어떤 그런 지형 하에서 인물 가지고 이제 경쟁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략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좀 빠져갈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제1야당인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 그 지지가 모아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과연 무엇일까를 되게 고민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상당수가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지지를 모아줬을 때 다시 우리가 국민들이 외면했던 그 시대로 회귀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이 부분에 포커싱이 돼서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인다든가 권위적인 모습을 뺀다든가 이런 어떤 이미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좀 포커싱을 해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장님요. 총선 준비 아까 우영훈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단계에서 총선을 어떻게 준비하는 전략을 고민하는 것보다 어쨌든 정당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 현안 문제 그리고 국정 운영에 이제 비뚤어진 것들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일을 쭉 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주 지역 총선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20년 동안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권력을 거의 주도했었고요. 근데 과연 그 국회 권력 속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제주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됐던 일들이 과연 구체적인 성과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많은 도민들이 의문부호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차기 총선에서는 그래도 새로운 개혁 세력이 국회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가능하면 합리적인 개혁 세력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커지는 것을 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 하고요. 아까 오영훈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이 한반도 평화 시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그건 다음에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하나만 딱 저희가 이제 총선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거대 담론 위주의 그 남북 문제보다 좀 실사구시적이고 구체적인 도민의 삶에 혹은 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차근차근 해가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대원 위원장님요. 예, 우리 정의당의 입장에서 내년에 치러지는 저희 21대 총선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뭐 국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는 전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던 고 노회찬 의원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노회찬 의원님이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정의당은 당당하게 계속 나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제도권 정당에서 진짜 사회적 약자와 어떤 소수자를 위해서 손 내밀 수 있는 정당이 저는 우리 정의당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진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총선은 잘 준비해서 힘 있는 야당, 또 지금의 민주당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제대로 견제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정의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의당 제주도당 차원에서도 지난번 총선에서는 안타깝게 저희가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는 꼭 좋은 후보를 발굴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주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현안이죠.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문제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달에 성산읍이 제2공항 그 최적지로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된 이후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3년이 넘었는데 3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 후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청 앞에 천막도 많이 쳐 있고요. 오늘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착수 보고회를 또 세종시에서 열었습니다. 자, 지금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이대로 가는 게 좋은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민주당 오영훈 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의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검토위원회가 2개월 동안 연장해서 활동을 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이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만 어쨌든 오늘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지만 또 현재의 상황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포기해서도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에다가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해서 제기를 해서 당과 정부가 당정이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자원 위원장님. 네, 저는 제2공항의 문제를 다시 백지화할 것인가, 어떤 계획을 기본적으로 전폭적인 수정할 것인가, 이 문제는 지금 논의돼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입장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2015년도에 입지 선정이 된 이후에 현재 4년 동안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이고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다시 백지화를 한다든가 전면 재수정을 한다든가 이런 정책으로 간다면 그거를 감내할 만한 제주도 사회에 그런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도민의 갈등 문제가 다시 재현되는 문제를 과연 감내할 수 있는가.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오영훈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절차적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하는 노력은 하되 계속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갈등의 양상들을 어떻게 우리 정치권과 시민단체와 행정과 함께
좀 고민해서 어떻게 갈등을 관리해 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지금 시점에서 다시 백지화를 한다 이런 거는 좀 논의돼서는 안 된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국토부가 세종시에서 용역 착수 보고회를 했습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되는지 아닌지요? 우선은 국토부가요 2018년 7월 2일 날 그러니까 제조사 그 용역을 발주하면서 발표한 그 입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연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았고요. 또 연구 결과를 그 단계마다 그 공개하면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과정도 많이 미흡했고요. 이 말은 뭐냐면 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만든 제조사 연구 용역 결과와 또 검토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회의록 혹은 회의 결과 이것도 공개가 돼야 되는데 현재 오픈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주도정도 모르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자 아닙니까? 제주도정도 배제된 상태에서 28일 날 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일어난 요 일련의 상황을 보면 국토부가 얘기한 거를 국토부 스스로 어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 오영훈 의원이 이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을 낸 걸 상당히 존중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일시적 중단을 해서라도 여러 가지 이렇게 제기됐던 의혹과 쟁점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예, 그런 네, 것이 저는 알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김대원 위원장님. 예, 우리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제2공항은 제주도에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오늘 착수 보고회가 열렸는데 예.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이 이대로 추진되는 게 맞는지 예, 아닌지.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잘못된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그냥 무리해서 강행을 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공정하고 정의롭고 투명한 과정, 또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모든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용역 보고서는 수많은 오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 도민 여론도 제2공항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진짜로 제주도에 2개의 공항이 필요한지 그런 용역 보고서가 잘못된 게 아닌지 제대로 검토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물론 도민들이 찬반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갈등이 계속 증폭되는 이유가 그 과정 자체가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 못한 과정 때문에 이런 갈등이 더 증폭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정희궁기지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과정이 잘못됐고 절차가 잘못됐고 그런 과정 때문에 주민들이 수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제주도 사회도 그런 갈등으로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제2공항이 또다시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는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면 백지 상태에서 공정하게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본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장소희 의원이 얘기한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처럼 기본적으로 그게 행정의 신뢰를 획득해가는 과정이다. 아마도 다시 용역을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발표가 있으면 또 다른 어떤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처럼 조금은 공개를 해야 된다. 다만 근데 회의록을 공개하거나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기본적인 중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오픈해야 한다.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밝혀진 부분만 해도 상당한 오류가 있습니다. 뭐 신도리 거기 후보 제에 대한 지금은 지금 토론 자리에서 이제 그런 그 구체적인 말씀까지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어쨌거나 2015년 발표 이후에 지금 3년 2달째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요. 계속 이어지는 갈등. 지금 제주도청 앞에는 천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업 주민 김경배 씨는 사실은 목숨을 걸고 단식 35일째를 지금 맞고 있는데, 제주도민 전체적으로 상당히 지금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 일련의 갈등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고 또 그 갈등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지 말씀을 오영훈 위원장님부터 해주시죠.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 제2공항 문제가 이제 결정이 됐고 부지가 이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일단 뭐 갈등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물론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절차적인 과정과 이런 부분을 밟지 못했던 측면도 있지만 또 우리 정부가 들어서서는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그게 확보되는 가운데 이제 제2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는데 국토부 입장은 그런 절차적 투명성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토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충분히 쟁점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고 충분하게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또 반대대책위에서는 아직 부족하다. 쟁점이 다 해소가 돼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위원회 활동이 2개월 연장돼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위원회 활동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긴 했지만 어쨌든 국토교통부는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가 진행된 시점에서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과 관련된 고시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정책이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기본계획 용역 수립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스톱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또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이해하고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에 제기되었던 쟁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 지금 제2공항 갈등 사태의 가장 큰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는 내재돼 있다. 이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갈등의 요소들이 내재돼 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구라고는 특정하기가 어렵습니까? 우선 이게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국책사업 공동체의 일부를 파괴해야 되는 이런 사업인 경우 규모도 크고 거기에는 특히 제주도 우리 이 현실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전과 개발의 그런 가치관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갈등이 내재돼 있어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갈등으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는 물론 온도차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책임이 그 안에 일단 내재돼 있는 거니까. 근데 다만 우리가 보면 그 행정의 신뢰가 우리나라 그 제주도가 이제 행정의 신뢰에 대한 전통이 좀 약하다. 개발 독재 시대에서 어떤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행정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가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 기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제주의 그 NGO 단체가 최근에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많이 커졌다고 봅니다. 우리 제주 지역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NGO 이런 단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거와 그런 갈등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양상으로 흐르지 않았는가. 어떤 그게 원인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성철 위원장님. 갈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뭐 항상 모든 문제에 갈등이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관리하고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냐, 그 범위를 벗어나느냐 문제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까봐 이렇게 다 걱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두 가지로 한번 좀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그 검토위에서 반대대책위에서 제기했던 그 쟁점들이 아까 우리 김대현 의장님 상당히 확신에 차서 얘기하시는데 과연 정책 결정을 번복할 수 있을 만큼의 의혹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재검증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토부가 그걸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그것이 재검증할 필요가 있어서 재검증이 됐는데 이건 배제다, 의도적 배제다라고 결론이 내린다면 아까 오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 결정의 변경 당연히 해야지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게 모든 객관적 자료의 총합 그 이상의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점수를 준 것만 갖고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이 국가 정책인데 국토부는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점수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검증 작업에 관련돼서 점수와 계량화 작업이 오류가 있거나 혹은 의도적
그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책임 누구한테 있느냐?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또 도정이나 중앙정부가 또 심지어 시위를 하고 있는 NGO 단체나 반대하는 주민들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전 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제주 도정인데요. 좀 중재, 조정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 때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할 때요. 크루즈 민항 기능 검증하는 과정에서 국방부하고 대립하면서 어떨 땐 갈등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중재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주도정 그만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대원 위원장님 어떤? 네, 뭐 책임 소요제를 가리자고 하면 처음에 이 제2공항을 결정하는 과정부터 저는 문제가 많았다고 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오류를 이야기했지만 물론 정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물론 지금 현재 집권 여당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이렇게 강행해서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해서 밀어붙이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국책 사업을 추진할 때 말씀하신 대로 찬반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존을 가치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개발을 가치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원만하게 중재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뭐 타당성 조사 자체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으면 어느 쪽도 수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초기와 달리 제주도민들 자체가 제2공항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집권 여당도 제주도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잘 살피고 과연 어떤 것이 당장 몇 년, 10년, 20년 후가 아니고 50년, 100년 후에 제주도에게 도움이 될지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후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러면은 그 해법까지 넣으면 그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2공항을 찬성하는 도민도 있고 뭐 반대하는 도민도 있고요. 그거의 찬반에 따라서 아마 각 당의 해법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가능하면 좀 총론적인 원론적인 대안보다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예를 들면 제2공항 이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맞는 거 아니냐라든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걸 전제로 해서 후보지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필요한 걸 건설을 전제로 해서 후보지 선정을 원점에서 백지화한 상태에서 하는 게 좀 맞지 않느냐, 이런 각 당의 구체적인 그 해법 해서 제가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법까지 포함된 거죠. 제2공항 문제에 대한 관점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발이냐 보전이냐라는 이런 두 가지로 가서는 절대 정리될 수 있는 문제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이 필요한 이유는 도민의 이동권, 국민의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또 그리고 그런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하는 이런 관점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과 보존의 관점에서 제2공항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저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교통부가 정책 결정을 법적 효력이 있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입니다. 고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정된 게 아닌 겁니다. 기본계획 용역 수립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쟁점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고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밟으면 된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까지 제가 볼 때 토론의 과정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토부나 반대 대책이나 아니면 찬성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상호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더 합리적인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내용들을 도민들께 제공해주는 이런 기회가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의혹 해소를 전제로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
자유한국당 입장은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우영훈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개발과 보전은 해법을 푸는 관점이 아니라 그 원인을 진단하는 관점에서 개발과 보전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기본적으로 이게 용역 과정 그리고 검토 그리고 또 검토위원회 구성도 동수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 그래서 3개월간에 걸친 그런 용역 검토 작업을 했다면 물론 그게 아직 투명하게 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본질적이고 중대한 오류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 공항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는 그게 지엽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개도 그렇고요. 그런 여러 가지 있죠. 요새는 공화 권역의 문제인가, 그 항공 권역 이런 문제도 거론되던데 그런 것보다는 본질적이고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대하고 본질적인 오류가 발생하면 그건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건 중단할 수 있는 문제지만 과연 그게 아니라면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장 위원장님. 김대원 위원장님은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다 하는 입장이고 우리 또 구자원 위원장님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는 입장인데 저는 사실은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오영훈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의혹 해소의 과정을 저는 도의회가 좀 나서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도민의 전당에서 각계 전문가 또 관련된 분들을 불러서요. 청문회도 하고 의견도 좀 듣고요. 그리고 정말로 아까 뭐 신도 배제했다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와서 얘기를 좀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현재 배제돼 있는데 국토부가 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자료 공개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세종시에서 착수 보고하고. 장 위원장님. 예. 구체적인. 그냥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우리 목적을 여기를 가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는 이 과정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저 개인적으로는 유네스코 3관왕을 우리가 달성할 때 성산일출봉이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과연 성산일출봉 옆으로 비행기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장면이 과연 미래 제주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중대한 행정적 혹은 객관적 데이터상에서 잘못이 있다면 지금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게 점수 조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수 조작했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만 있다면 도민의 동의를 구하는 데 큰 무리가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게 드러난다면 전 그에 따른 충분한 정책 변경의 여지는 우리가 두고서 이 논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 위원장님 입장은 이제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한 제2공항 건설. 아닙니다. 제2공항 건설을 당장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의 정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혹 해소를 우선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나서 그 의혹 해소가 만약에 안 되면요. 못 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정의당 입장. 정의당의 기본 입장은 아까 제가 뭐 개발과 보존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단순히 제2공항을 만들면서 그 지역의 어떤 개발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제주도 관광객들이 뭐 500만, 1000만, 1500만까지 갔지만 과연 그 사이에 제주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게 제주도민들에게 어떤 긍정의 효과가 있었는지 또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제주도가 개발되는 모습을 좋아하셨는지 이런 걸 보면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관광객들이 좀 적어지긴 했습니다. 공항 이용객도. 저는 큰 차원에서 제주도의 주인은 제주도입니다.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도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한번 시작한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진행해야 된다.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주도민 여론도 처음에는 거의 대다수가 찬성했지만 지금은 반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정치권에서 나서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제주도의 장기 비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1,500만 가지고 지금 현재 공항이 이용 가능하다면 또 시설을 약간 확충으로 가능하다면 더 이상 관광객들이 늘릴 게 아니고 적은 관광객으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그런 해법을 찾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2공항을 건설하는 거를 기본으로 뭐 후보지를 찾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공항이 2개가 필요한지, 또 제주도가 제2공항을 계획할 때처럼 1년에 2,500만 명, 3,000만 명 관광객들을 받는 게 과연 제주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이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정의당의 해법은 제2공항 필요성에 대한 전면 예. 재검토,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2공항이 이제 하자 말자 이런 근본적인 부분인데 집권 여당에서 좀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다른 입장이고요. 어쨌든 제2공항이 필요한 것은 현재 제2공항이 갖고 있는 수용 능력의 한계 때문에 제기됐던 문제이고, 그 수용 능력의 한계가 다다르지 않는다면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지만, 그리고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제2도민의 입장에서 관광객이 덜 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끼리만 잘 살면 좋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 이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옥에 따르서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제주공항이 갖고 있는 수용 능력을 개선할 것인가 차원에서 제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산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이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기본계획 용역 수립 과정에서 제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대대책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분명하게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재검토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보론적으로 하면요. 예. 짧게 신공항이라고도 했었고 제2공항이라고도 했었는데 이게 오래된 제주도민의 수건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공항이 더 이상 필요 없다가 아니라 기존 공항을 확장을 하든 추가로 하나 더 하든 공항의 능력을 우리가 더 많이 확보하자는 건 도민의 공감대가 돼 있는 사항이라 이런 거는 분명히 우리가 좀 전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문제 해법의 기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점으로 정말 돌아가야 될 상황이 온다면 아까 우리 오영훈 의원 얘기했듯이 정책 변경의 가능성이 열린다면 과연 공항이 좋은지 제주 해저 터널이 좋은지 제3의 연륙교통수단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는 좀 놓고 토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정원 위원장님. 의혹 해소 부분이 문제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본질적으로는 추진인데 중대하고 본질적인 오류냐는 아직 모른다고 했으니까 저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한데 의혹 해소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 영역에서 나와 있는 용역의 결과를 비전문가의 시각에서 그거를 재단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의 영역에서 나와 있는 그런 용역 결과는 받아들이는 자세로 접근을 해야 그게 의혹을 실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 부분을 오영훈 의원님께서 짧게 해주시죠. 오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민의 이동권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항 하나 더 지어가지고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했을 때 꼭 공항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도 전체가 병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공항을 더 지어서 항공 수요를 더 확장해서 받겠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제주도의 미래에 좋지 않다는 그런 소신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10년째 이것도 논란이 있는 문제인데요. 행정체제 개편 문제입니다. 현행 2개 행정시를 4개 행정시로 나누고 의회 없이 행정시장만 선거로 뽑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지금 현재 제주도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다음 달에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입니다만은 지금 제출된 그 행정시장 직선제 이 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네. 구자원 위원장님. 저는 사실 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과연 이게 4개 시로 해서 행정 직선제를 하는 게 옳은가 아닌가 뭐 이런 문제에 사실 자신 없습니다. 이게 어떤 옳은 것인가 아닌가를 제가 결론을 못 지었습니다. 사실은 당론으로 정하지도 못했고요. 다만 이 논의에 앞서서 우리가 짚어야 될 문제가 있다. 그게 그 제주특별자치도의 그 위상과 지위를 현재 시점에서도 계속 유지할 것인가. 과연 그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고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바라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과 그런 지위가 무엇인가 계속 이대로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점을 보완해서 갈 것인가. 그게 행정체제 개편하고 좀 맞물려 있는 거였다는 걸 느꼈고, 그 공부하다 보니 그래 돼서 먼저 그 논의가 먼저 선제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장님 뭐 찬성하십니까? 저는 뭐 어쨌든 시장 직선제 하자는 입장을 쭉 가져왔었고요. 저희 도당도 그랬고, 2006년에 이제 어쨌든 시장 군수가 폐지되면서 도지사 1인이 모든 걸 결정하는 시스템, 우리 제왕적 도지사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이게 제왕적 도지사가 온다 그래서 비판을 하니까 그때 이 제도 존치를 주장하는 측에서 뭐라고 대응을 했냐면, 그래도 고쳐놓고 한 10년은 지나고 나야 되지 않느냐. 10년 지났습니다. 근데 많은 도민들이 기초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걸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쪽에 논의를 좀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지사 한 명한테 주민의 권한을 다 위임하는 것보다는 도지사 1인과 몇 명의 기초자치단체장한테 행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나름대로 특별자치다운 특별자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현재 원희룡 도지사가 어쨌든 어떤 과정을 거쳤던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만든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이게 행정시장 직선제 아니죠. 이거를 수용하고 도의회 동의안으로 제출한 것은 전 환영하고 잘했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안이 도의회 갔는데요. 기초자치권을 원형 그대로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어요. 도의회에서요. 그래서 행정시장 권한을 얼마만큼 더 줄 거냐? 요거를 좀 더 보완해서 동의안을 내라고 한 거는 전 도의회가 도민의 뜻에 좀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기초자치권을 원형 그대로 부활하는 안과 또 기존의 행정시장 직선제, 그러니까 기초의회가 없는 안도 도민들이 선택하게 해주는 게 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도 점진안과하고 혁신안과 갖고 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기초자치권을 원형 그대로 부활하는 안과 행정시장 직선제해서 기초의회가 없는 안, 이 두 가지 정도를 주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전 도민의 뜻에 가장 부합한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현 위원장님, 우리 반대합니까?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바른미래당은 찬성입니까? 뭐를요? 행정시장 직선제. 아니죠. 행정시장 직선제 찬성합니까? 동의안을 반대합니까? 만들 때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회가 없는 거죠. 이 안과 기초회가 있는 이 두 가지 안을 갖고 주민투표에 붙이자. 이게 저희 도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어느 안을 찬성한다 반대하는 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 9월 달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진짜 작은 어떤 읍면 지역까지도, 읍면 도흥 지역까지도 자치권을 확대하는 그런 안이 들어있습니다. 방금 전에 장성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지방분권을 강화하면서 점점 더 많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권한이 모두 도지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으로 낸 행정시장 직선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시장의 권한이 모호합니다. 기초의회가 없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일반 기초자치단체장과 행정시장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도민들은 행정시장을 뽑는다고 하면 그냥 기초자치단체장을 뽑고 그 많은 권한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행정시장은 그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주민들의 자치권이 확보되는 그런 제주도에 맞는 그런 안을 가지고 서로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제주도의 다수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네. 도당 위원장 맡고 계시고. 근데 민주당 의원들마다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워낙 있겠죠. 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를 수도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이와 관련된 기본 정책의 방향은 이미 작년 9월에 확정된 자치분권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결정권의 강화를 통해서 제주의 분권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자기결정권의 강화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방정부의 형태를 저희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희 도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행정 개천 구조의 문제를 제주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의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즉 제왕적 도지사라는 이 권력 독점의 문제를 분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고 그 분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더 많은 권한을 제주도민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논란에 지금 서 있다라는 얘기죠. 과연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에 시장 직선제를 하든 뭐 4개를 만들든 8개를 만들든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적 체제 속에서 과연 행정시가 유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법률적 조응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기왕 제주도는 행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럼 도의회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도의회에서 판단하면 그거에 따라서 법률이 제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제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로드맵은 그 로드맵대로 가고요. 저는 이 우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자치분권 계획 수립에 따른 2019년도까지의 특별자치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이 계획 로드맵에 맞춰서 다시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각 그 기왕이면 말씀하시면서 각 당에서 생각하는 대안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왕적 도지사 권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실질적인 중앙과 지방의 분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어떤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 권한을 다시 축소해가지고 행정시장의 직선이나 뭐 자치단체 부활해서 그 권한을 배분하는 거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의 위상이 지금 좀 충돌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행정체제 개편이 도민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가는지도 좀 불명확하고 이런 체제로 갔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와 이런 논의가 좀 진행된 이후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는가. 그럼 지금 현재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안이 없는 걸로 현재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이다. 제가 그 구자원 위원장님 말씀에 보론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아니 그게 아니고 바른미래당의 대안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할 때 사개시장 군수를 주민투표를 거쳐서 폐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 혹은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를 다시 하는 것이 특별자치도를 부정하는 거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정부에서 그런 약속한 적도 없고요. 당시에 출범할 때 그런 거 문서화된 적도 없습니다. 구자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고 하는 건 주민들한테 선택 권한을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정치권의 정의당도 그러잖아요. 행정시장 반대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근데 주민들한테 저는 선택권을 돌리는 쪽에 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초자치권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그러니까 기초의회도 부활하는 예전에 시장군수 직선제와 같은 형태로 하겠다라는 안 하나 하고 지금 도가 도의회에 제출해 놓은 행정시장 직선제로 하는 게 낫겠다. 그거는 기초의회가 없는 거죠. 실제로 김대현 위원장님, 기초의원 선출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거부 정서가 많습니다. 그거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정의당에서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정치권이 어떤 단일안을 우리가 지지한다, 반대한다는 입장보다 주민들이 선택 가능한 합리적 선택안, 답안지를 한 2-3개 잘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선택권을 돌려드리는 그 과정에서 정의당도 어느 안을 지지하는 운동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장석철 위원장님, 예. 그럼 바른미래당의 대안은 뭡니까? 그래서 두 가지 안이 행정시장 직선제 안과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직선제 안이죠. 그러니까 예. 기초회가 있는 안. 이 두 가지를 주민투표에 붙이자는 거죠. 그건 모든 걸 다 하자는 거죠? 아니죠. 2개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러니까 대안들 중에서. 바른미래당의 대안이 뭐냐 이거죠. 그 안 중에. 어느 걸 선택하냐? 네, 전 도민들이 선택하는 거에 따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선택이 없다는 거. 이 두 가지 안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도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 정의당의 때문에 대안은 그렇습니다. 뭡니까? 예, 우리 정의당의 대안은 일단 주민들의 자치권 확보가 이 지방자치의 본 뜻에 맞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일단 그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도 지금 내일도 지금 이 행정체제 개편을 가지고 지금 시민단체와 토론회가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아직 그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일단은 저는 기초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의견은 저희는 분명히 반대지만 그럼 기초자치단체 부활 기초자치단체 부활안과 또 읍면동 자치까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지역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치권을 부여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안까지를 해서 아까 정혁철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도민들이 선택할지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행정시장 직선제 안은 저희 당론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반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각 당에서는 지금 정확한 단일안 대안은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2022년 지방선 6월에 지방선거 있거든요. 내년 총선 있고 그다음에 뭐 이 부분은 뭐 주민투표 정도는 해서 안을 확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22년 지방선거에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데 가장 핵심되는 문제가 뭡니까? 기본적인 투표인지, 뭐 기본적인 길은 이겁니다. 저희가 우리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은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는 겁니다. 그럼 법률의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는 생각하에 저지도가 준비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냐면 제가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지방정부의 형태입니다. 지방정부의 형태라는 것은 우리가 기관 대립형으로 지금 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기관 통합형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각제적 요소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꼭 기존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초자치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신 각 당의 도당 위원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